자, 뉴스파이터는요, 오늘부터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라고 명명하지 않고요. 이제 김태현의 스토킹 살인사건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왜냐? 피해자가 부각되는 사건은 옳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동, 극악무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그게 맞습니다. 가해자를 그 이름을 대는 게 맞죠.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를 부각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태현이를 검거하고 난 이후에 구속한 이후에 경찰이 이제 여러 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드러났어요. 범행을 하는 그 범행 당일이 23일입니다. 지난달. 근데 네. 오후 5시경에 이 김태현이 평상시에 피해자가 자주 가는 피해자 집 근처에 PC방을 들렸어요. 거기에 들려가지고 큰딸이 아마 있나 여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PC방 안에 들어가서 PC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서 아마 담배 피우는 곳이 있나 봐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모습. 그리고 한 30분 만에 5시 30분에 피해자 집으로 바로 가는 저런 모습이 이 동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CCTV에 포착된 김태현의 모습 보면 예. 손에는 뭔가 들려 있고요. 예. 가방도 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혹시라도 저 안에는 가방 안에는 예. 무엇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태현은 검거된 이후에도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 화면을 동영상을 근거로 해서 PC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흰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배낭을 맨 상태에서 그 속에 흉기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사전에 준비한 흉기가. 그렇다면 우발범죄라는 얘기 자체는 범행 도구를 준비한 이상은 주장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을 거면서 PC방에는 왜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김태현은 자신이 그 피해자인 여성, 그러니까 큰딸이라고 알려져 있죠. 피해자의 큰딸로부터 뭔가 차단을 당한 뒤에 다른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세상에 그 여성이 언제 퇴근하는지 동선을 면밀하게 파악했다는 거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범행을 위해서 차곡차곡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관련해서 김태현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는데 우리처럼 막 떠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잘하고 자기 혼자 그냥 묵묵히 하고 이런 느낌? 그냥 게임하면서 마음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건을 알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 경악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다면 평소에 아르바이트 말고는 특정 직업이 없었다고 해요, 김태현은. 그러면 사람들과는 온라인상으로 많이 어울린 것 같은데, 그러면 게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혹시 이상한 끼임새, 이상한 조짐은 못 느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증언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 만나다 보니까 사실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상했던 점은 범행을 저지르기 이틀 전에 김태현이 이제 그 게임을 접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저들에게 내일은 나 약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그 접속에서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서 유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상하게까지는 생각을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김태현이
과거에 어떤 성향을 가졌던 사람인가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김태현이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아하. 이 PC방 사장님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일단은 뭐 특별하게 뭐 특이점은 없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본인이 화가 나면 외부로 표출하는 게 막 벽에다 대고 주먹질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과격한 행위를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태현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 후에 이제 PC방에 찾아오니까 예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뭐 공짜로 음식도 주고 또 PC방 이용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근데 이 PC방에서 현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CCTV 확인해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4-5차례 한 수십만 원을 훔쳐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태현한테 이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다음부터 오지 마라. 네 잘못 알고 있지?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로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내면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뭔가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일단 그때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대상화해서 본인의 아하. 그런 내재적인 폭력적인 성향을 풀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급히 꼬리를 내리는 일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김태현이 군대를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했다던 그 그렇죠. PC방. 그럼 그때는 PC방의 알바생이 김태현 혼자만 있었던 겁니까? 다른 알바생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또래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었는데 이 김태현이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래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본인의 폭력적 성향을 계속 온라인에서 했던 그런 게임도 대부분 폭력적인 게임인데 아하. 그 게임과 함께 결국 외부로 이런 방식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태현 관련해서 과거의 전과나 어떤 나쁜 행동, 이력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도벽 정말로 혐오스럽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백 변호사께서 이제 PC방 사장의 증언을 들려주실 때 군대에 다녀와서 이 돈을 훔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훈련소에서도 돈을 훔친 적이 있다. 뭔가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돈 아니고요.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라는 훈련소 동기의 어떤 증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 훈련소 동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속옷이라든가 활동복 같은 그런 거를 좀 훔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좀 허세 부리고 이렇게 자존심 센 정도지 그냥 바늘 도둑이거니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성격이 이상하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하게 훈련소 생활이 순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주변인들의 과거 김태현을 알고 있던 주변인들의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예. 공통점으로 맥이 잡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그동안 행해왔던 범죄 그 성향하고 좀 따져볼 좀 매치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게 도벽이죠. 도벽은 이건 어떤 밀행성을 요구합니다. 은밀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건 소유욕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도 강하고 은밀히 밀행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케이스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절도 사건 말고도 이 사람의 전과를 보면 공중 화장실 침입, 네. 은밀히 그 밀행성을 띠고 있죠. 그다음에 음란물 검색 많이 했어요. 아하. 혼자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신음소리를 싫은 거를 녹음해 가지고 여성한테 전송하는 그런 내용 등등 이게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밀행성과 어떤 그런 접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갑자기 자기가 화나는데 벽을 보고 주먹질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네.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어떤 열등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의 그 일반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소유욕 내지는 적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네. 그런 열등의식이 역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도벽뿐 아니라 성 관련 범죄도 2건이나 앞서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김태현이란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김태현은 그렇다면 자신의 신상 정보, 얼굴을 포함한 나이, 생년월일 등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 저녁 식사 후에 경찰이 당신의 이름과 나이,
이 얼굴 등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렇게 통보를 했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김태현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 신상 공개 결정이라는 건 굉장한 결정인데 보통 이렇다면 뭐 반발을 하든 억울해하든 아니면 뭐 당혹스러워하든 뭐 감정의 동요가 있을 법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김태현의 반응은 전혀 감정 표현 없이 무덤덤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김복준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어. 이 반응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미 아마 본인의 범행이 이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그래요? 각오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 더 첨언하면 지금 저 사람은 범행 직후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감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무덤덤하고 당당하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제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뭐 어떤 꿈결같이 본인이 지금 범행해놓고 네. 실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 추가 조사 받고 있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 검찰로 송치되는 9일 네. 오전, 오늘이 네. 7일입니다. 한 모레 네. 금요일쯤에 네. 얼굴이 공개가 될 것 같다고. 어떤 방법으로 얼굴이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포승한 다음에 이제 이 검찰로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이걸 송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때 아마 경찰서 유치장 문을 나올 때, 네. 그 즈음에 이제 아마 그 포토라인 같은데 세워서 일반 그 국민들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자는 씌우지 않겠네요. 안 씌웁니다, 그거. 그런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마스크 정도는 씌울 수밖에 그건 없을 것 같긴 그건 한데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강제적으로 뭐 옷에 달린 모자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모자는 씌우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당시의 상황도 저희가 9일날 김태현의 얼굴이 공개되면 그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